이 6월 모의고사 2021년도 18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아마 20번부터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거고 18번부터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건데 그냥 공통 분모로 그냥 진행할게요. 문제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답이 뭐 얘 나왔고 니네 등급이 왜 나왔는지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등급 올랐으면 잘하신 겁니다. 자, 지금 박은수 성적 혼자만 알거든요. 자, 갑니다. I am writing on behalf of the Protect Animal Organization 합니다. 이거는 그냥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따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on behalf of 하는 표현이 뭐뭇을 대신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뭐 보호동물기관 뭐 이것을 대신해서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our organization 우리 조직은요 was founded입니다. found가 아니고 founded입니다. 설립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설립되었어요. on the belief 하게 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설립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대수로 바로 갑니다. 자, 어떤 믿음이냐? 모든 동물들은 should be respected and treated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respected하고 treated가 둘 다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병렬 구조가 되고 비동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 하에서 설립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친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must be protected by law 한데 이번에는 또 must를 썼죠. 물론 이 둘의 차이점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조직이 설립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놔놓고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는요 뭐를 했느냐? provided 제공해왔습니다. 뭐를요? 누구에게? 잃어버린 동물들, 뭐 다른 말로 유기동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물인데 뭐를 제공해왔더라? 프로텍션을 제공해왔고 새로운 집을 제공해왔고 그리고 때때로는 헬스케어, 건강관리를 제공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해왔다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조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currently 이거 현재는요. 현재 그러면 뭘 하고 있느냐? 우리의 동물 쉘터는 is full 돼 있대요. 그러니까 동물 보호소가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이야. 그럼 동물이 너무 차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더 채울 동물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need your help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뭐 하기를 to build a new shelter랍니다. 요거 일단 별표 칠게요. 해당되는 범위가 아닌 사람들은 나중에 시험 범위 정해지게 되면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새로운 보호소, 새로운 피난처를 세우는 데에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문제 풀 때 여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are seeking 찾고 있습니다. 뭐를요? donation 기부를 찾고 있습니다. in any amount 하면은 여기서 amount 하는 건 금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금액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부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부해 줍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중요합니다. raised가 지금 여기선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쓰이고요. 이게 해석은 뭐 어떻게 되냐면 모금된 이런 뜻이에요. 모아진. 그래서 모아진 모든 달러는 goes to 가게 됩니다. 어디로? building homes 합니다. 집을 짓는 데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집 짓는 데 사용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to 다음에 지금 ing 돼 있습니다. 이거 동사 원형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go to 명사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기 마지막에 in need 하는 거는 필요로 하는 이란 뜻이고 필요로 하는 동물들을 위해서 집들을 세우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뭐가? 모금된 모든 달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요 can donate to us online 온라인으로 우리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땅땅땅땅땅땅으로요. 그래서 thank you for considering supporting us 한데 우리를 도와주는 거에 있어가지고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긴 한데 이 문제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가 일치입니다. 이 동물 보호소에 대한 어떤 설명하는 게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그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은 당연히 단순 어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raised라든지 아니면 to building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donation이란 단어와 donate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키워드가 돼가지고 여기 빈칸 때리고 난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지문에서 찾아 써라. 단 필요시 어용 변화할 것.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들도 조금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여기 considering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에 지금 for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for는 뜻을 떠나서 일단 품사 자체가 전치사인데요. 전치사 뒤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가 하나씩 나오기도 합니다. considering이 맞느냐, consideration이 맞느냐. 선생님, 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동명사고 얘는 그냥 명사입니다. 얘는 동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만약에 되려면은 전치사 of 같은 걸 쓰고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이 지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냐 명사냐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뒤에가 바로 명사 단어나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of를 달고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확인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높아심에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19번. 자, 이거는 이제 신경 변화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것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금 타학원 원장님들하고 지금 물어본 결과 이번 모의고사 영어가 좀 쉬웠다는 얘기가 좀 있기는 합니다. 쉬웠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뭐 고득점이 조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어차피 필요 없어요. 절대평가라서. 그래서 등급이 높아졌다 하면 아주 기분 좋아하시면 됩니다. 자, 19번 갑니다. 데이브는요, set up on his surfboard입니다. 자, 그의 서핑보드에 앉아서 look around, 주변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요, 뭐였더라? The last person in the water that afternoon.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물속에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다 주변에 집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됐죠? 갑자기 something out toward the horizon 합니다. 수평선을 향해서 무언가가 사로잡았대요. 뭐를요? 그의 눈을 사로잡았대.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froze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뭔가 무서운 게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It was every sufferer's worst nightmare입니다. 자, 그것은요. 뭐였느냐 하니까 모든 서핑을 하는 사람들의 최악의 어떤 악몽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뭔가 진짜 무서운 게 왔는데 그게 바로 뭐다? 상어 지느러미였다 이런 얘기죠. 빠밤 빠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it was more than 20 meters away 하니까 20m보다 더 이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20m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m 반경 안에 지금 이 상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돌렸어요. 그의 서핑보드를 어디를 향해서? toward the beach 합니다. 그러니까 해변가를 향해서 돌렸고요. 그리고 started kicking 합니다. 그의 길을 계속 발로 찼다는 얘기는 서핑보드 이래가지고 뒤에서 발로 확 차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해안가로 계속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shivering 동그라미 별표. 저거 뜻이 뭐냐면 부르르 떨면서 이런 뜻입니다. 분사구문입니다. 참고로. 부르르 떨면서 he gripped his board tighter and kicked harder라니까 그는요 gripped 잡았대요. 그의 보드를 더 꽉 잡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발로 찼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I'm going to be okay 라고 그는 그 자신에게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need to let go of the fear. 나는 뭐 할 필요가 있다? Let go of라고 나왔어요. Let go of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떨쳐내다, 뭐 벗어내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낼 필요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주어가 좀 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입니다. 뭔가 라이프타임처럼 느꼈던 그 공포의 5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라이프타임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한평생처럼 느껴졌던 공포의 5분이래. 쉽게 말해서 5분 안에 나는 죽겠다 뭐 이런 얘기죠. 5분이 평생의 삶인 것처럼 그런 5분 정도가 past, 지나갔답니다. 그의 앞에 뭐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그 dry land again, 다시 그가 어디에 있을 때, 마른 땅에 있을 때, 이게 바로 빛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변가 육지에 다시 도착하기 전에 한평생 느꼈던 5분간의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문장이 살짝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주어가 되게 길었어요. 5 minutes of terror that felt like a lifetime before he was on the dry land again. 요까지가 지금 주어고 원래가 그냥 얘가 동사야. 근데 동사가 지금 제일 끝에 들어가면 좀 이상하니까 저 접속사 before 앞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얘를 더 꾸며낸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다시 그 마른 땅, 즉 육지에 도착하기 전 평생처럼 느껴졌던 이 공포의 5분의 시간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데이브는요, sat on the beach, 해변가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그의 숨을 cut, 잡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숨 숨을 내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되었더라? at ease 하는데 at ease라는 표현이 편안한이라는 뜻입니다. 편안해졌습니다. he was safe, 그는 안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he let out contented sigh 하는데 여기서 contented 하는 말은 만족스러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sigh는 한숨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다. 다른 말로 안도감을 내비쳤다 이런 얘기죠. 뭐 할 때? 태양이 started setting behind the waves. 그 파도 뒤로 그 태양이 설정되기 시작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일단 별로 얘기할 거는 없는데요. 약간 내신 스타일로 조금 얘기할 것 같으면 아까 저 시버링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어법 문제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시벌드 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지금 이래 들려서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 문법으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일단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는 이 사람의 심경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at ease 하는 것도 생각해 주세요. 이 문제를 만약에 제대로 푸셔서 맞추셨다면 저 시버링 하는 단어와 at ease라는 단어를 이해하셨으면 금방 답을 찾을 거고, 그게 아니면 전체 상황을 딱 보니까 대충 느껴져. 왜? 일단 상어가 나왔으니까. 그죠? 상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safe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쇼타임입니다. 20번부터. 자, 20번입니다. 형제 자매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이런 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자, sibling rivalry입니다. rivalry.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제 간의 라이벌 의식, 형제 간의 어떤 경쟁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는요, 내추럴하대요. 자연스럽대요. 형제끼리 경쟁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뭐와 뭐 사이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일라 하는데 형제 둘이가 되게 잘 보일라 그래. 예를 들어서 형은 엄마 아빠 생일 선물을 케이크를 줬는데 동생이 그거에 대해서 와 더 잘 보여지게 해가지고 갑자기 케이크보다 더 좋은 걸 사주는 거야.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부모로서 one of the dangers is 합니다. 자, 요거 어법 별표. 혹시라도 갑자기 뭐 소변이 마렵거나 이러신 분들은 화장실 금방 갔다 오시면 돼요. 어차피 영상 계속 찍으니까. 자, 그 위험들 중에 하나는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주어는 지금 one이에요. 그럼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들 중에 하나는 바로 comparing, 비교하는 건데 아이들을 어떻게 비교하는 것이다? 서로 unfavorably하게 비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은수야 미안하다. 야, 너그 누나는 이래 잘하는데 니는 이게 뭐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since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입니다. 왜? 그 앞에 현재 완료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가 동사 과거형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들은 항상 뭐 하기 때문에? looking for, 찾고 있기 때문이죠. 뭐를? 별표 치면 됩니다. 빈칸에서 잡을게요. 경쟁 우위라는 뜻입니다. 경쟁 우위. 나는 누나보다 더 좋을 거야. 나는 형보다 더 좋을 거야. 난 내 동생보다 더 잘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쟁 우위를 항상 찾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어떤 그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에게 뭔가 우호적이지 않게 비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the issue라고 지금 나오기는 하는데요. the issue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뭐가 아니다. not 일단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 but이 있어요. 그러면은 not A but B 구조인데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문제는 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아이가 달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냐가 바로 그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빨리 달리는 것은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결승선에 도착하는 것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결과가 더 낫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어떤 문제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 boy 한 소년은 does not care 했으면 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he is virtually 이거 부사 체크하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꾸며지는 거예요. 이거 vital 쓰시면 안 됩니다. vitally 이렇게 들어가는데 필수적으로 뭐에 관심이 있다? 누가 가장 크냐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 항상 이제 키 갖고 경쟁할 때마다 내보다 키 큰 놈이 하나 딱 있는 것 같아. 전반한 키를 재보고 싶어. 그러면 키 뜩 쟀는데 이 새끼 내보다 작네. 해 이거예요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지가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보다 더 크다 어쩌다 그걸 생각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걸 소년으로 좀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요. 시스템적으로 측정한대요. 뭐를? 그들 자신을 뭐와 함께 측정하더라? 그들의 또래를 상대로 해서 측정한대. 그럼 아까 키도 마찬가지고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하다못해 성적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랑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on이 지금 딱 나왔는데요. on이 여기에서 뜻이 뭐냐? 뭐뭐에 관해서 이런 뜻입니다. 뭐에 관해서? everything에 관해서 이런 얘기야. 그러면 모든 것에 관해서 그들의 또래를 상대로 그들 자신을 체계적으로 뭔가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사례가 지금 뭐가 나와요? from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능력에서 누가 최고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의 또래들과 비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단어 별 붙입니다. sensitive. 단골 손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sensitive 뜻이 뭐야? 민감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민한이거든요. 근데 요거랑 약간 철자가 비슷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서 뭐가 있냐면 sensible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뜻이 뭐냐면 분별력 있는 이런 뜻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뭔가 생각이 있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하라 하는 게 철자 어휘 갖고 문제 낼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라 이런 얘기다. 자, 그들은 특별히 민감합니다. 뭐에? To any failure. 어떤 실패든지 간에 민감합니다. 근데 이 실패가 어떤 실패냐라고 하니까 that is talked about openly within their own family입니다. 자, 이것은 talked about, 이야기되어지는데 어떻게요? 공개적으로 해요. 어디 내에서? 그들 스스로의 가족 내에서. 형제자매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이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예. 뭐 형이 어떤데 니는 왜? 오빠가 어떤데 니는 왜? 네 동생은 이래 한데 니는 왜?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듣거든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요 문장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parents who want a little peace at home 합니다. 자, 집에서 작은 평화라도 원하시는 부모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결국은 should guard 해야 된대요. against comparative comments 하니까 경쟁적인 어떤 언급을 뭐 해야 된다? guard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guard가 뜻이 뭐야? 보통은 이게 뭐예요? 보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호하다. 자, 보세요. 약간 조금 이게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따라서 부모들, 아까 얘기했던 가정의 평화, 가정에서의 약간의 평화를 원하는 부모들은 이러한 경쟁적인 언급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은 뭐 해야 되는 거? That routinely favor one child over another.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뭐를 선호하는? 다른 아이보다 한 명을 더 일상적으로 선호하는 이런 거야.
이러한 어떤 경쟁적인 커멘트를 뭐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to violate this principle, 이러한 원리를 위반하는 것은, 자, 제1고 이거 별표 쳐라. 이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로 쓰라하면 위에 거 써야 된다. 아시겠죠? 방금 얘기했던 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이제 뭐 누구보다 누가 더 낫다 하는 이 말을 피해야 된다 하는 이건 해석 잘해서 이제 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위반하는 것은 결국은 셋업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것이다. 뭐를? 훨씬 더 큰 라이벌 의식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왜? 이 원리를 위반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두 형제의 라이벌 의식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even greater라고 지금 얘기해놨단 말이야. 요것도 뭐 별표. 비교급 강조. 아시죠? 비교급 강조는 많이 했는 거, much, even, still, a lot, far. 요거. 그래서 이거 안 나오고 다른 단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단순하게 어법 선택이나 밑줄 어법으로 조금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주장 문제이기 때문에 주장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대놓고 뭐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요 말 자체에서 this principle 하는 게 지금 이 글의 주제인데 결국 뭐야? 다른 아이보다도 한 명을 더 우호적으로 하는 이러한 경쟁적인 커멘트를 뭐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아까 그 중간에 나왔던 이 뭐예요? 경쟁 우익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빈칸추로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시 정도에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시에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센시티브 같은 경우도 철자, 어휘 변형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개인적으로 21번이 조금 출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쉬운 듯 하면서 일단 좀 어렵습니다. 쉬운 듯 하면서. 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사람이 tells the fable합니다. fable 하는 말은 우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of가 뭐뭐에 관한 건데 위대한 saint에 관한 우화를 얘기합니다. saint란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보니까 who가 나오죠. 그럼 명사 다음에 who가 나왔다. 그럼 who가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saint는 최소한 사람이란 건 아셔야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성인 또는 성자라고 얘기하죠. 뭐 다른 말로 현작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who would lead his followers in meditation 합니다. 명상 속에다가 그의 추종자들을 이끌곤 했었던 위대한 성자에 관한 우화를 저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말한대요. 자, just as 하는 거는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뭐가 뭐뭐인 것처럼. 이 추종자들이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moment 합니다. 그들의 zen moment한 순간으로 dropping,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뭐 zen moment 하는 게 뭐라 하죠? 뭐 선의 순간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뭐 약간 불교 쪽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왜 참선하고 났을 때 왜 참선해서 푹 들어가는 상황 있잖아요. 뭐 교회로 치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확 이렇게 막 집중되는 그런 상태. 뭐 여러분들 공부로 치게 되면 공부를 끄적끄적거리다 갑자기 공부가 시게 잘 될 때 이런 거예요. 되게 초집중하는 그런 상황인데 요런 상황으로 빠질 때에 그들이 would be disrupted, 중단되곤 했대. 다른 말로 방해받곤 했다 이런 얘기죠. 막 집중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누구에 의해서? 고양이에 의해서 확 방해받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혹시 자기 학교에서 모의고사 지문 설명해주는 학교? 시간 남으면요. 그럼 좋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설명 안 해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약간 오른쪽 해석하고 약간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would be disrupted 하는 말의 오른쪽 해석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뭐 방해받곤 했다, 중단되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뭐 하곤 했다라고 얘기할 때 would를 쓰기는 씁니다. 쓰는데 would 뒤에는 이렇게 be가 안 들어가요. 원래는요. used to be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학교쌤이 설명을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냥 책대로 가세요. 아시겠죠? 그냥 책대로 가세요. 이거 그냥 책에 있잖아 하고 그냥 던져버릴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민감해서 어떤 정말 예민한 선생님이 이걸 듣고 하네, 야 이거 used to로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이거대로 가세요. 아시겠죠? 내가 보다가 이게 약간 좀 물음표였거든요. 왜 이따구로 해야지 하면서. 자, 그러면 고양이는 고양이인데 어떤 고양이냐? 이게 지금 고양이 꾸며주는 겁니다. Would walk through the temple. 그러니까 그 절 통해서 걸어다니곤 했던 고양이에 의해서 중단받았대. 근데 이 고양이가 뭐 하면서? 냥 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버더링하게 하면서, 성가시게 하면서, 어쨌든 뭔가 선의 순간으로 빡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이 팔로우들, 추종자들을 뭔가 방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문제 발생이고, 그래서 이 saint는요, came up with 합니다. came up with, 뭔가를 떠올렸대요. 자, 뭐를 떠올렸더라? simple solution을 하나 떠올렸답니다. 그럼 이 simple solution의 내용이 뭐냐? 땡땡하고 나오죠. 그래서 그는요, 이 성인은 began to tie, 묶기 시작했대요. 뭐를? 이 고양이를. 어디에다가? 폴에다가, 막대에다가 하고 묶고, 이런 얘기예요. 뭐 하는 동안? during meditation session. 그러니까 명상의 기간 동안에 확 묶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은요, 빨리 뭐가 되었더라? 발달되어졌는데 into a ritual하죠. 하나의 의식으로 발달되어졌대. 의식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교회가 됐든 절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뭐 예배 딱 시작하게 되면 예배의 어떤 순서나 절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절차의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성인이 있는 이 절에서는 명상을 하게 되면은 뭐 한다? 일단 고양이부터 묶어놓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의식이 뭐다? 그 고양이를 먼저 막대에다가 묶어라. 그리고 명상을 그 다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죠. 자, 근데 이 고양이가 결과적으로 died of natural causes 한데 이게 흔히 말하는 자연사로 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묶여있으니까 하다가 아무것도 말하니까 깨꼬닥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종교적인 위기가 그 뒤를 따랐대. 왜? 생각해봐. 불교에서 얘기할 때 고양이를 죽이면 결국 살생한 거잖아요. 어떻게 명상을 하는데 살생을 해? 이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What the followers. 그럼 이 추종자들은 supposed to do 하는데요. 이거 복잡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추종자들 그 다음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원래 be supposed to 동사원형이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추종자는 뭐 해야 되는데? 이 말이고 How could they possibly meditate without tying the cat to the pole? 막대에다가 고양이를 묶는 것 없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그 명상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종교적인 위기가 닥쳤대. 그럼 불교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했어. 그럼 얘를 풀어놔?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난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This story illustrates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결국은 illustrate, 설명해 줍니다. 보여줍니다. 저 illustrate 하는 말이 우리가 보통 만화를 그리다, 사파를 그리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냥 보여주다, 묘사하다, 설명하다 이 뜻이야. 그러면은 뒤에 보니까 what이 나왔죠. 그러면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데 내가 뭐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지금 목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what은 무조건 별표입니다. 왜? 얼핏 보면은 I가 주어고 call이 동사고 룰이 보니까 명사네 얘 목적어인가 봐. 그럼 완전하네. 그럼 저거 대신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란 말이야. 왜? 무슨 단어 때문에? call 때문에. call은 뭐라고 부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낚시 엄청 높아요. 그래서 왔대 딱 보이는 순간 뒤끄저 완전한가 봐. 예 대시야. 앞에 명사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조심해라 이거. 뭐 답이 되든 안 되든 밑줄어법 후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습관이고요. 그리고 행동들이에요. 어떤 행동? Have unnecessary rigidified into rules 하니까 규칙으로 불필요하게 확고히 굳어지게 되었던 뭐 행동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1고 민글카니까 내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이 단어 하나 좀 체크해 주세요. 이게 원래는 rigid 하는 단어가 엄격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뒤에가 ify로 끝나게 되면 이게 동사가 돼요. 엄격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굳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have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과거분사 ed를 추가를 시킨 겁니다. 동의어 하나 써볼게요. solidify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거 단어 응용 가능합니다. 이거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면 당연히 이것도 어휘 변형 가능하죠. 어휘 변형. 원래 solid라는 단어가 원래 고체 아니면은 뭐 저기 뭐예요? 뭐지 굳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요. 근데 여기도 ify가 들어가 아니 그 뭐라 하지? 굳은이란 뜻인데 ify가 들어가니까 굳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딱 고정시킨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은수 철자 잘 모르겠나? 자, 그 다음에 비록 자 올도입니다. 요건 늘 단골어법이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이거 항상 despite 전치사 얘기하는 거. 자, 비록 쓰여진 규칙들이 바꾸려고 하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다. 직역은 이런데요. 이거 resistant를요. 그냥 뭐 hard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바꾸기에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자, 쓰여진 규칙이라 하는 것은 명시된 겁니까? 숨겨져 있는 겁니까? 명시된 거죠. 명시란 말은 밝을 명자에다 보일 시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쓰여진 규칙은 말 그대로 법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라면 지금 뒤에 보면은 invisible ones는 그럼 여기서 invisible ones가 뭐야? 규칙 얘기하는 거야. 룰스인데 이런 것들은 더 stubborn하대. 완고하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뭐라고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뭔가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죠. Hidden rules that govern our actions unconsciously. 우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숨겨진 규칙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꼴딱 끄고 말씀 22번 볼게요. 22번은요. 좀 쉽습니다. 일단 요지라서 쉽고요. 저는 어려운데요. 죄송합니다. 해석 안 되시는 분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when it comes to가 나왔어요. 이거는 보통 뜻이 뭐냐면 뭐뭐에 관한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관한. 뭐에 관한? decision. 결정에 관한. 그럼 무슨 결정? to get more exercise. 더 많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결정에 관한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get을 괜히 없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뭐 더 많은 결정을 하려고 더 많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결정에 관한 이런 얘기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뭐 몸을 가꾸기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했다라고 칩시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요 상황이 나 이제 운동 좀 할 거야 이런 거. 여러분들은 are setting goals 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목표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가 어떤 목표냐? are similar to running a half marathon with very little training 합니다. 요거 별표 하나 치세요. 왠지 이거 서술형 토막 느낌이 좀 강해요. 일단 약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왜 하고 싶은 말이냐? 뒤에 느낌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하프 마라톤을 달리는 거와 비슷한 건데 이 하프 마라톤을 뭐 하는 거? very little train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little 하는 거는 거의 없는 이에요. 거의 훈련을 하지 않고 하프 마라톤을 달리는 거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야. 그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제대로 성실히 이행하지도 못할 목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서술형 토막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주제로 비슷하게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you make a decision 합니다. 당신들은요 만듭니다. 결정을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make a decision을 그냥 통으로 묶어서 결정한다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정합니다. to buy a gym membership 합니다. 체육관 멤버십 회원가입 하고요. 그 다음에 decide to spend an hour at the gym 합니다. 이 체육관에서 1시간을 보내기로 결정도 합니다. 여기서 decide하고 make가 지금 동사 원형끼리 병렬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stop. 맞네요. 됐습니다. 그리고요. 언제요? everyday. 매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make a decision이나 decide가 지금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지금 뭐라 하니까 well 이렇게 합니다. well 우리가 보통 회화체에서 보통 well 하는 말은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진행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자! 여러분 봅시다. well!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있고 어떤 말을 하면 듣고 나는데 well
글쎄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는 전자보다 후자에 좀 더 가까운 얘기거든요. 앞에서 뭔가 열정적으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 글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지금 조동사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결정한다 일어나고 지금 마이트가 들어갔어요. 내가 스틱 할지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표현 자체가. stick to라고 하는 표현, 요것도 체크 잘해주세요. 이거 고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뜻은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수하다. 고수한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다? 좋게 얘기하게 되면 한 길로 간다 이런 얘기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을 부린다 이런 얘기예요. stick이란 말이 막대기잖아요. 막대기, 올고든 막대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성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 결정하는 내용이야. 뭐 체육관 가가 등록하고 뭐 1시간 보내기로 결정한다 하는 그 내용을 고수할지도 모른데 하루 동안 또는 이틀 동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루 이틀 정도 하면 열심히 운동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but chances are 합니다. 여기서 chances are 하는데 여기서 chance란 말이 가능성이라는 뜻이고요. 가능성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시 하나 생략됐습니다. 가능성은 이런데 무슨 가능성인데 you want to be able to continue to meet that commitment in the long run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that commitment 그러한 헌신, 그러한 전념을 계속해서 충족시킬 수가 없을 거라는 게 그런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하루 이틀 동안 열심히 한다. 근데 3, 4일 지나고 나면은 니 안 그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however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make a commitment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commitment 헌신하다인데 make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헌신을 한다면 뭐에? to go jogging for a few minutes a day 하루에 몇 분 정도 조깅을 하러 가는 것에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뛰고 오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add a few sit-ups to your daily routine before bed 합니다. 자기 전에 일상적으로 하루에 어떤 일상으로 몇 번의 sit-up을 한다. 여기서 sit-up 하는 표현이 아마 윗몸 이렇게 이걸 거예요. 그런 거를 더하기로 네가 커미트먼트 한다면 그러니까 뭐 다짐을 한다면 이런 얘기겠죠. 그때에 then 들어갑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요 are far more likely 훨씬 더 그러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요? 너의 결정을 고수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또 뭐 할 것 같더라? to create a habit 습관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습관이냐? 제공해주는 습관이에요. 당신에게 뭐를? 장기적인 결과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하실 때요. be likely to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좀 쉽게 보여드릴게요. 자, 주어가 있고요. be like가 들어가고 여기에 어떤 명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주어랑 이 명사는 서로 같은 겁니다. 은수 is like a hamster. 미안하다. 일부러 하는 거 아니다. 자, 은수 is like a hamster 하면 은수는 햄스터 같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 더. 주어가 들어가고 비동사 들어가고 likely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to가 들어가고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주어와 이 동사 원형의 행위는 서로 같은 겁니다. 주어는 뭐뭐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뭐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네 결정을 고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습관을 만들어낼 것 같대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병렬 구조가 to create하고 to stick입니다. 이것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핵심은 바로 뭐다? 별표 치세요. Start small. 빈칸. 작게 시작해라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작게 시작해라. 그래서 작은 어떤 습관이 결국은 장기적인 성공을 이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서 내신에서 조금 변형될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요지 문제예요. 이 문제가 만약에 요지 문제가 아니라 제목 문제로 바뀐다면 이게 제목으로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 거. 당연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small habits, habits 저것도 첫 글자 대문자 때릴 거고 lead도 동사 첫 글자 대문자 때릴 거고 long term 저거 대문자, success 대문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면 제목 서술형도 가능하고요. 뭐가 있어요? 지금 long term이란 말이 좀 있거든요. in the long term 가는 거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작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속담 문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것이 모여서 뭐 큰 걸 이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로도 변형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작은 것부터 그냥 시작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네 성공의 어떤 발판이 되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쭉쭉 갑니다. 23번. 23번. 자, creativity. 창의성은 is a step입니다. 여기서 step on 요걸 같이 묶어주세요. 이거 further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step on 하는 뭐 발판을 딛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어떤 발판인데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로부터 나온 것이다? 상상력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아이가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상상은 당연히 현실과는 뭔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창의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를요. 우리 아들 수성못에 잠수함 있는 줄 알고 그 물고기 있는데 물고기 키우려고 물고기 빠져가고 수성못 빠질 뻔했습니다. 아휴 토마스 에디슨 같은 진짜 빠질 뻔했대요. 나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얘기했나? 하도 반복적으로 이반 저반 다 얘기해가지고 모르겠다. 아들 디스한 말입니다. 자, 상상력은요 can be an entirely private process입니다. 자, 이 단어 일단 좀 체크하세요. private process. 개인적인 과정이에요. entirely 하는 말은 전적으로, 완전히 이런 뜻이고요. 전적으로, 완전히 개인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상상은 지 혼자 하니까. 그래서 internal consciousness 하니까 내부 의식에, 그러니까 마음속의 어떤 의식에 전적으로 개인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You might be lying motionless on your bed in a fever of imagination.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and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여러분들은 누워있을지도 몰라요. 뭐 하는 것 없이 motionless 하니까 움직임 없이 어디에? 너의 침대에 뭘 가지고? 상상력에 대한 열망으로. 그건 뭐야? 누워있으면서 움직임 없이 머릿속에서 상상력 굴린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당연히 모를 거다 이런 얘기죠. 왜? 지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 야, 네 두뇌 속에 뭐 생각하는지 다 보여. 그럼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이런 표현 때문에 이 private라는 단어가 어휘 변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랑? 가장 대표적인 뭐 퍼블릭 같은 거 있잖아요. 공개적인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이제 대조가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저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밑에 또 private가 또 나와요. 자, 개인이란 어떤 사적인 이미지니 상상하는 것은 may have no outcomes in the world at all 합니다. no가 나왔고 at all이 나왔으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세상에 결과를 가지지 못합니다. 왜요? 계속 사적인 거니까.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혼자만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별표칩니다. 창의성은 그렇대. 자,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계속 프라이베이트한 과정이고 어느 누구도 모른대. 그런데 창의성은 분명히 개인적인 상상력을 동원했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does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does가 결국 뭐냐? 적으세요. has outcomes예요. 그럼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왜? 상상을 통해서 뭔가 창의적인 어떤 물품이 나온다면 그 물품 자체가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요. 잘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 법으로 일단은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묻냐면은 does를 쓸 것이냐 is를 쓸 것이냐와 같은 어법 선택형 문제 가능하고 다음 두 번째 이 does가 의미하는 단어를 찾아서 쓰라라고 얘기하면은 분명히 have outcomes라고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이거 have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3인칭 단수에 맞게 has를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출제 가능성 높으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창의성은 그러다 뭘 그러한다는 건데 결과가 가진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being creative 합니다. 요거 주어입니다. being creative. 창의적이 된다는 것은 선생님 왜 being이 된다는 것은인데요. 여기 동사 단어가 있었어요. 얘가 지금 주어거든요. 창의적이 된다는 것은 involves 뭐를 포함하는 것이다? 뭔가를 doing하는 것을 포함한대.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죠. 뭔가를 이제 해본다. 그럼 너 참 창의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t would be odd 합니다. odd 하는 말이 우리 strange랑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상한. 그러니까 이상할지도 모른다. 이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는 것이 to describe. 이 문장 요거 조금 복잡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문장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은 잘 보세요. to describe를 쓰고 난 다음에 원래 describe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설명하다, 묘사하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얘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명사가 어디냐면은 이거예요. 원래는. 그럼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것도 결코 하지 않는 누군가를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묘사하는 것은 이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뭐라 했어? 창의적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 한다는 걸 포함한다 그랬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얘를 창의적이라 한다. 그럼 되게 이상하단 말이야. 아까 우리가 상상력 동원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누워고 머릿속에서 침대가 날아다니는 꿈꿔라 이거 상상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이 얘를 딱 보고 넌 창의적이고 아니 누워있는데 뭘 창의적이에요? 그건 모른다 이런 말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치세요. 문장 삽입이에요. 이거 문장 삽입이에요. 그럼 이 문장 삽입에 대한 근거는 당연히 뒷문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하지 않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to call somebody creative 합니다. 자, 뭐라고 부르는 건데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이에요. 이거 주어예요. 그 다음에 요 suggest 해석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suggest는 시사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사하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렵거든. 차라리 해석을 이렇게 가세요. 그냥 means 의미한다. 시사한다 하는 말 자체가 의미한다. 이거랑 비슷하면 이 제안하다 하면 안 돼요. 자, 뭐를 의미한다? 그들이 somebody입니다. 그들이 능동적으로 producing something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즉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 뭔가를 하고 있다며. 뭔가 하고 있으면 뭔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deliberate way 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의도적인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의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도한다는 거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무슨 물건 같은 이상한 것도 갖고 왔는데 이게 꽃이래. 내가 볼 때 꽃이 아니라 돌인데. 그럼 너 참 창의적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해야 창의적이란 게 보이지.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떻게 창의적이 보여?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people are not creative in the abstract 합니다. abstract 동그라미 치세요. 추상이에요. 추상. 말 그대로 머릿속에 아까 얘기했던 imagination이랑 같은 말이야. 상상력. 그럼 추상 속에서는 사람들은 당연히 창의적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 할 때? 어떤 것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창의적이다 이런 얘기죠. 아까 뭔가를 하는 거. 그래서 뒤에 뭐 나와요? 엄청 길게 나오잖아요. 이거 뭐 다 해석할 필요 없죠. 뭐 수학, 공학, 글쓰기, 음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창의적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포함한다? Putting your imagination. 너의 상상력을 어디에다가? work에다가 놓는 것을 포함한대. 아시겠죠? 요 말도 일단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는 내가 왜 별표 치라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빈칸 추론으로 일단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어렵게 여긴다 하면은 이것도 단순 어순배열 조금 작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영작으로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영작으로 들어갔을 때 뭐 주어진 단어 몇 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 변형 가능성 높은 단어가 바로 이 put인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뭐뭇을 놓다 하는 단어는 put 말고도 place도 있고요. lay도 있고요. 뭐 locate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뭐 situate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뭐 한 요 정도까지는 아마 안 물을 수도 있지만은 요런 것들은 한번 변형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관로에 place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게 노타라고 해석 안 하고 장소 이렇게 보면 이제 착살 나는 거예요. 레이 뜻 보는 순간 갑자기 R을 왜 놔? 이렇게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일단 노타가 근본적인 뜻이야. 뭐뭇을 놓다. 그래서 만약에 영작으로 했을 때 put이 아니라 place나 lay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응용 잘 해갖고 이제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걸어라 핫도그.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자, 사실은 지금 대박 문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들 중에. 아이쪽 관략.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결국 in a sense 어떤 면에서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된 상상력이다. 여기도 펼쳐집니다. 빈칸주름 반응이야. 적용된 상상력. 적용된 상상력입니다. 갑자기 is applied 듣고 이거 수동태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지금 applied 하는 말은 지금 imagination 꾸며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 그래서 아까 그 설명했던 것 중에서 to describe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어디 갔노 이거? 요거 요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 아까 내가 뭐에서 뭘로 이렇게 바뀐 건데 이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끼어 들어갔다라고. 원래 목적어잖아요. describe 하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뒤로 뺐고 뒤에 빠진 놈, 이 creative가 이 앞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야. 아까 왜 passed 하는 거 있었잖아. 뭐 5분 되기 전에 뭐 했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요거까지만 하고 왠지 마쳐야 될 거고 좀 불길한 예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자, 이번 주 일요일은 조금 빠른 스피드 해가지고 조금 진행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각하지 마시고 지대지대 좀 오시고 그리고 은순이는 그 전 타임에 그거 리딩 거 하는 거 알지? 네. 자, 그거 들고 오면 돼요. 아이가. 당연하죠. 그것도 들고 오셔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다. 자, 일단은 뉴스 리포터들은 뭐 기자들이에요. 자, all taught 나왔어요. 비동사 다음에 taught는 가르침을 받다라는 말도 되지만 뭐도 됩니까? 런도 됩니다. 배운다요. 뭐 하는 법을 배운다? 시작하는 법을 배운대. 그들의 이야기를 with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법을 배운대요. 당연한 얘기잖아.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걸 이제 뭐 말해야 될 걸 배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다른 말로 called the lead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해석 그냥 하지 마. 이거 그냥 고유명사로 생각하세요. 그냥 lead. 서두 문장이야 그냥. 정부가 오늘 뭐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더 리드예요. 신문으로 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머리 기사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란 첫 번째 문장은 뭐를 포함한다?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포함한대요. 왜? 그 한마디 갖고 일단 뭔가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필수적인 그 이야기의 요소들을 포함한대요. 그러면 좋은 리드는 뭐 좋은 머리 기사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은 can convey 뭐를 전달할 수 있더라?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대요. 그 리드 안에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것만 딱 봐도 아 이거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그 리드 다음에는 정보는요. is presented 합니다. 자, 비동사 다음에 presented가 나오게 되면은 뭔가 준다라기보다는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흔히 말해서 저기 present란 말이 제시하다 이런 뜻인데 is 다음에 presented 했으니까 제시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소하는 중요도의 순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요도 자체가 감소되는 정도로 제시되어진대요. 왜? 여기서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나왔다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쓸데없는 어떤 얘기들이 여기 추가가 되겠죠. 뭐 부가적인 어떤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저널리스트 언론인들은 call this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inverted 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른대요. 흔히 말하는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invert란 단어가 혹시 내가 지금 갑자기 보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은 철자 어휘 변형 좀 가능할 수 있거든요. converted냐 inverted냐 이런 것처럼 뭐 전송된 피라미드인지 뭐 거꾸로 된 뭐 피라미드인지 뭐 이런 것들로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구조가 어떤 구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지금 짝대기가 지금 하나 딱 나왔잖아요. 이 짝대기가 지금 이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야.
이 무슨 말인데? 아,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제일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피라미드형이니까. 자, 그래서 인버티드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됐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인버티드 피라미드는요. is greater 돼요. 이거 해석하실 때 비동사 great 폭하게 되면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 be good for랑 비슷한 건데 뭐뭐에 좋다 이 뜻이에요. 근데 뭐 당연히 great가 들어갔으니까 뭐뭐에 훌륭하다 이런 얘기겠죠. 누구한테 훌륭한데요? 독자들에게 훌륭하대요. 역피라미드 구조는요. 뭔가 기사를 쓸 때. 자, 그래서 no matter what the reader's attention span 갑니다. 여기서 no matter what 하게 되면 이게 한 단어로 묶어버리게 되면 whatever입니다. whatever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짝대기에다가 콤마 하나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독자의 지속된 스팬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스팬 하는 게 뻗어나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자의 주의 집중도가 뻗어나가는 게 뭐든지 간에 이래놓고 지금 짝대기 두 개가 나는데 이게 for example 역할입니다. 예시로 그녀가 리드만 읽는지 아니면 전체 이야기를 읽든지 간에 뭐 이런 얘기야.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콤마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이 역피라미드 구조는 동그라미 치세요. maximizes 최대화시킨다 이런 얘기죠. 뭐를? 그녀가 얻고 있는 정보를 최대화시킨다. 그러니까 리드만 읽든 전체 기사를 읽든 어찌됐든 이 역피라미드 구조의 기사는 많은 정보를 얻게끔 해주는구만 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ink of the alternative.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른 얘기 넘어갑니다. 자, 만약에요 이런 뉴스 이야기들이 were written like mysteries with a dramatic payoff at the end. 마지막에 극적인 페이오프를 가지고 극적인 페이오프가 있는 그런 어떤 미스터리와 같이 이렇게 쓰여졌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극적인 이게 페이오프가 결말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극적인 결말과 함께 어떤 미스테리처럼 이 뉴스 이야기가 쓰였다라면 이 독자들 who broke off in the mid story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서 끊었었던 독자들이니까 일담한 거야. 일담한 이 사람들은요 would miss the point 요점을 놓칠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딱 돼 있었을 거 같으면 그냥 머리 기사만 딱 봐도 그냥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미스테리거든요. 미스테리 일단 정리가 안 된 거잖아. 정리가 안 된 상황처럼 쓰여졌다면 중간에 끊었던 독자들은 당연히 그 요점을 놓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어법 하나만 좀 체크할게요. 그 이름도 유명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가정법 과거형 이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게 되면 would 다음에 missed 가는 거. 이거 시제일치. 단순 어법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요 miss 자체도 당연히 뭐가 가능하냐? 어휘 포인트도 가능합니다. 뭐 받아들이는 거냐 놓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자, 그래서 imagine 한번 상상해 보세요. Until the last sentence of a story. 한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out who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or Super Bowl.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그 슈퍼볼 이게 그 미식축구 그 결승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결승전 누가 그 대통령 선거에 이겼고 누가 슈퍼볼에서 이겼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미스테리니까 말 그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글이 살짝은 조금 어렵게 접근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정리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정리 들어갈 때. 그래서 그 일단은 뉴스 리포터들이 일단 뭐 리드를 잘 쓰고 리드만 일단 제대로 돼 있으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역삼각형 역피라미드 구조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독자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 반대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중간에 뭐가 끊긴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30분 넘은 건 아니겠지?